자, 오늘 초대한 두 분은요. 내 이웃집에 정말 편안한 친구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분이신데요. 자, 무려 80만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의 주인공, 자, 오진스 선생님, 이종하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장의 환상적인 만남이 있겠습니다. 제가 좀 힘든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진 선생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신과 의사고 진료실이라던가 혹은 저희 유튜브에 이제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는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유명하신 유튜버 지명도 높으신 분께 한번 다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기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네. 몇 개 질문을 좀 했고요. 하나씩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신과 진료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 그러니까 약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맞아요. 같아요. 정신과 진료 가면 어떤 얘기 해야 되냐, 그냥 사실 내가 좀 불편한 얘기들, 힘든 얘기들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이비인후과 갔을 때 뭐 콧물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목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처럼 정신과에서도 뭐 좀 잠이 안 온다, 혹은 좀 우울하다, 좀 무기력하다, 내가 요즘 들어서 뭔가 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일상생활에 좀 어느 정도로 좀 영향을 주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 환자분이 걱정이 돼서 오셨는데 이 정도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한번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면은 사실은 뭐 꼭 치료를 시작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병원에 좀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은 선생님들도 교육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우울증 약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 없죠. 사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소아청소년 환자분들한테 쓸 수 있는 약은 특히 더 까다롭게 이렇게 보거든요. 약 자체의 의존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수면 관련 약이라던가 뭐 신경안정제로 불리는 약들은 의존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의존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하시지 않거나 잘못되게 먹는다거나, 그냥 의사는 취침 전에 바로 먹고 주무시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이거 약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버티다가 막 뭐 2-3시간 뒤에 먹는다거나, 뭐 한 번에 잠이 안 오니까 2알 3알을 드신다거나 이래서 의존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처방대로 복용하시면 그럴 가능성이 좀 적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 중독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어디서 치료하는지 아세요?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거든요.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이런 데가 아니라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이 중독 관련해서 사실은 그 어떤 과 의사들보다 전문가거든요. 물론 환자분들도 걱정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의사들도 약을 처방할 때 환자분이 의존, 중독성을 걱정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먹는다고 평생 먹거나 그러지 않고 충분히 끊을 수 있고 감량할 수 있고, 또 정신과 의사들의 머릿속에는 약을 처방할 때 분명히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그런 고민이 있으면 그냥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 약 좀 중독되지 않아요? 지난달에 2알인데 이번에 3알인데 괜찮을까? 이런 거 물어보시면 또 어떤 약인지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선생님들한테 약을 물어보는 거를 되게 주저하세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거 물어보면 괜찮나? 맞아요. 근데 물어보면 괜히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걱정하시는 음.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약에 맞아요. 대해서 본인이 아신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저는 편안하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끔 2-3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치료받다가 너무 좋아졌는데 이제 다시 재발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환자분들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분들께 여쭤봅니다. 그때 2-3년 전에 그쪽 뭐 예를 들어 부산 정신과에서 치료받으셨을 때 드셨던 약 혹시 아시냐? 그럼 환자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효과 있었던 약을 또 다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이 약 먹었을 때 좀 좋았는데, 혹은 이 약 먹었을 때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편안하게 또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환 선생님 말씀하신 게 환자분들이 이게 정확히 약 때문인지 혹은 뭐 이게 증상 때문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사실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약을 바꿔봅시다 해서 오히려 치료에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물 부작용 가능성이 좀 낮은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혹시 뭐 다른과 질환이 좀 겹쳐 있거나 혹은 지금 환자분이 갖고 계신 정신과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주치의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많이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그 집에 가면 또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맞는 정보들도 있고 아닌 정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간다는 거는 뭔가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해주시는 선생님은 어쩌면 그분이 조금 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많이 물어보신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기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분들은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부모님 세대에서 아이들을 병원에 보낼 때 이제 기록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이 기록이 내가 진료를 보면 총 2군데 남습니다. 일단 지금 동네 병원 정신과 선생님 컴퓨터 그리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이렇게 2군데의 기록이 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병원에 있는 주치의 선생님은 의료법상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기록 자체는 어디에 가지도 않습니다. 뭐 보호자분이 요청을 해도 환자의 동의 없이 떼어줄 수 없고요. 보험회사 직원이라던가 뭐 회사 동료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얘가 지금 뭘로 치료받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해도 저희는 떼어드릴 수 있는 의무는 없고 영장 정도가 나오면은 저희가 드릴 수 있지 협조 요청도 저희는 그 정도 공문으로도 그 기록은 드릴 수 없어서 이 기록은 내가 떼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건강보험공단은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록이 유출이 된다면 정말 뭐 떠들썩하게 뉴스에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 기록은 정말 안전하기 때문에 취업, 뭐 공무원, 대기업, 뭐 중소기업, 뭐 어디를 가시더라도 나 진료 받았다 얘기하시지 않으면 그쪽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 병원에 뭐 진짜 공무원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뭐 의사분들도 다니시고 그리고 요즘은 진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병가, 정신과 질환으로 병가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병가는 어쨌든 내가 또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나 공황장애 때문에 3개월 정도 좀 휴가를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은 회사에서도 점점 많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취업할 때 뭐 그쪽에서 강제로 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취업할 때 체크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체크하는데 뭐 나는 수술 받은 적 있다, 뭐 한 적 있다, 뭐 한 적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정신과 진료 받은 적 있다, 예스를 하면 이제 그쪽에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걸로 치료를 받았냐. 그러면 사실은 뭐 내가 기록을 또 제출해야 되는 위험성 그 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아니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센터장님도 공군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도 공군 군의관인데 전투기 조종사분들은 조금 예외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분들은 그런 기록들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기는 한데 내가 전투기를 몰 게 아니시라면 우리나라 직업 뭐 우주인들도 저는 좀 그게 좀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달나라 갈 거 아니고 전투기 조종사 하실 거 아니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우주인 되고 싶네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전투기 타신 적 있잖아요. 블랙 이글. 전 되게 타봤죠. 그러니까 오진 선생님은 성인 그 20대 30대 분들을 많이 만나면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보호자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상 기능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애가 그것 때문에 아무 일상생활을 못 하는데
이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입학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고. 20살 넘은 아이들도 대학교에서 우울증 때문에 방황하면서 1, 2년을 보내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본인한테는 성과를 더 높이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환자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아요? 저희 병원에 이제 저랑 정신과에서 한 명 더 있는데 사실 평일에 진료 시간이 더 길어요. 10시부터 6시고 이제 토요일은 10시부터 2시인데 저희 병원이 평일 환자보다 토요일 환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평일 진료 시간이 4시간이 더 많은데 토요일이 진료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취업하는 환자분들이 늘어나세요. 그래서 이 분들이 평일에 이제 평상시에 그때는 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뭐 월화목금 다 돼요 선생님,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저 취업하게 됐어요. 이제 토요일만 와요. 뭐 공황장애 때문에 그러신 분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ADHD 때문에 또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거를 의학적으로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 뭐 ADHD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보다 좀 떨어지게 발휘를 합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거든요. 그런 질환을 가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으면 그 기능이 내가 가진 잠재력만큼 발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랑 그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토요일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약간 기분은 뿌듯해요. 우리 환자분들이 좀 점점 이제 취업도 하시고 일도 많아지고 또 승진도 하고 이러시니까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구나. 그래서 좀 확실히 이런 치료를 받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종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때는 1년, 2년이 되게 큰 상황이어서 지금도 뭐 혹시라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뭐 가족들이 계시다고 하면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명상이랑 비슷하게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멍 때리기인 것 같아요. 멍 때리기도 많이 하잖아요. 잘못 멍 때리면 잠들기도 하고 그게 또 낮잠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멍 때리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휴식인 개념. 맞아요. 명상하면 너무 어려운 거, 복잡한 거, 뭔가 스님들이 연상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쉽게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멍 때리기 대회가 요즘 다시 코로나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하다가 이번에 열렸다고 하고 배우 엄연경 씨가 거기서 1등을 하셨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최근 2주 전인가. 근데 이게 요즘은 너무 콘텐츠가 많아서 유튜브로도 뭐 스마트폰 보면 뭐 유튜브 봤다, 또 SNS 봤다, 또 뭐 카톡 봤다, 또 네이버 기사 봤다. 정말 쉴 새 없이 이 콘텐츠를 보시면서 내가 끊임없이 회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전에도 우리가 뭐 이메일 보고 SNS 보고 또 웹툰 보고 뭐 이러고 또 잠드시니까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머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로도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고, 뭐 이종화 센터장님은 뭐 소아 또 청소년 진료도 하시고 하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용어 중에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 이런 역동적인 컨텐츠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팍팍 튀지 않는 그런 컨텐츠에는 흥미도 못 느끼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요즘 들어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책을 잠깐이라도 넘기기가 힘들다라는 분도 있고, 유튜브도 배속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보는 거 못 보겠다고. 그래서 뭔가 저는 중간중간 이런 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계속 보다 보면 또 재미가 오히려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컨텐츠를 보면 그게 더 재밌는 거지, 계속 컨텐츠 뭐 유튜브 뭐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좀 이런 쉼을 할 때 오늘 내가 좀 내 감정이 어땠지,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좀 쉬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감정일기, 뭐 요즘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분들께 좀 감정일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권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다들 살다 보니까
내 감정이 어떤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환자분이 오시면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그냥 맞습니다. 똑같았다. 평범해. 진료실에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어려운 질문한 건 아니에요. 이번 한 주는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많이 못 하세요. 분명히 뭔가 힘드신 게 있거나 괴로운 게 있어서 오셨던 분들도, 용기를 내서 오셨던 분들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인 분들은 많이 감정을 좀 억제하고 억누르고 좀 지내시고 내 감정이 어떤지를 좀 잘 체크해 보실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오늘 내 기분이 어땠는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 몸무게가 몇 킬로지, 키가 몇이지 이런 거는 보는데 내 마음이 어떻지? 라고 하는 걸 되게 생각을 안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오늘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예? 그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라는 얼굴이 되게 많이 하세요. 그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